자, 15번 문제 봅니다. 도시 및 중앙현 정비법상 시장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이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광역시장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정비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우리가 8페이지 우리 아까 정비법 체계도 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8페이지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그 정비 해제를 대해 설명을 하면 자 일단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뭐라네 해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해제권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해제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뭐예요? 그렇죠? 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두 번째가 뭐죠? 아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건 과도한 부담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목적 달성이 불능하다는 건 뭐야? 결국은 원주민의 정착률이 떨어진다니까 이건 맥락이 같은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30% 이상이 뭐야? 해지 요청을 하는데 주민들이 뭐 해지 요청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삼식이 아저씨가 뭐라고? 삼식이 아저씨가 그렇죠? 삼식이 30%야. 삼식이 아저씨가 너무 과도한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할 수 없다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내 지분율이 2억인데 아파트가 8억짜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융자 6억을 받아야 된다. 과도함을 할 수 없다 했을 때 시도지사는 뭐다?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기간이 안 나와 있죠. 기간이 안 나와 있고 나머지 이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기본이 3년이에요. 기본 3년. 자 보세요. 문제 푸는데 요령이 있는데 기본이 3년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나오면 3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간에 관계된 거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하지 않아서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나면 2년입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추진위하고 문장에 조합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추진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몇 년? 2년이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풀 때 기간에 이제 헷갈릴 거잖아요. 2년인지 3년인지 그러면 기본이 3년이야. 알겠죠? 3년인데 조합이 나오면 3년. 알겠죠? 기본 3년, 조합 3년. 알겠죠? 추진위가 나오면 2년. 추진위랑 조합이 나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 추진위원회가 뭐뭐뭐뭐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면 조합이 뭐뭐에서 사업신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장인물에 따라서 기간이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조합이 할 수도 있어요. 조합이 할 수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죠? 그냥 조합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간을 다 더하면 몇 년이야? 5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정비 방식 있죠.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스스로 방식이 있었죠. 스스로 방식은 결국은 스스로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이 정비사업 지역을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스를 다 놔줬어. 이제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제해 달라. 이제 우리가 알아서 자립할 능력이 됐다. 그랬을 때 15.3이야. 15.3이. 15.3이.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15년이 지나고 나서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3이. 15.3이. 그렇죠? 15.3이. 스스로는 뭐야? 15.3이야. 자, 그러면은 요 방식에서 요거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실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기출됐었고. 자, 그러면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요거는 일단 그러니까 요거는 별개야. 그죠? 요거 나오면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사실. 자, 보자. 그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예정일로부터 뭐뭐같이 되는 날까지 일단 기간 나왔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특별자치시장, 특별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본 몇 년이라고 했어요? 기본 3년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됐죠? 네. 자, 1번 보세요. 2번 주택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자 조합 떴어요. 그럼 조합이 있으면 3년이죠? 네.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의 지정 고지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건 왜 틀렸죠? 틀리면 뭘 틀립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2번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추진위원회랑 조합이 같이 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진위원회가 뜨고 조합이 같이 떴으면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년인 거죠. 네, 됐어요. 된 거예요. 이게 헷갈릴 것 같지만 이게 더 차라리 풀 때는 낫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못 떴죠? 조합 떴죠.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를 지정 구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가로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가로는 빼야 돼요. 가로 부분은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추진의 구성이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추진의 구성이니까 2년이다. 그게 아니라 가로는 빼고 설명해야 돼요. 이것도 요령입니다. 그럼 가로 빼면 뭐예요? 조합만 나왔죠? 그러니까 3년인 거예요. 맞아요. 자, 4번 보세요. 주택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 나왔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를 진행해서 3년이 되니까 조합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조합만 나왔죠? 몇 년? 3년 맞아요. 됐어요. 자, 5번 보세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가로는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야.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조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추진이 나왔죠? 몇 년? 2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가로는 읽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자. 기본 3년, 그렇죠? 추진위원 나오면 몇 년? 2년. 추진위하고 조합하고 같이 나오면 뭐야? 추진의 기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요, 그래도 거의 안 틀립니다. 만약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읽다 보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고, 이거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은 이거는 외울 수가 있는데 요건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및 중앙인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정비 사업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조합을 설립했을 때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 조합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시장군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시장군수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됐고, 시장군수가 직접 단독으로 주택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건 뭐 논점이 없는 거고. 자, 3번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를 검토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자, 보세요. 참고로 안전진단은요, 는 뭐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 신청자가 있을 거고,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또 하거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때 나중에 문풀이 할 때 한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그러니까 진단기관.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이제 4명이 있는 거죠. 원래 안전진단은요, 원칙적인 어떤 건 신청이나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비용은 시장군수가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때가 되기 전에 10분의 1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럼 그때는 10분의 1이 비용 부담하겠어요. 17반 부담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요, 그럼 이제 안전진단을 얘가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얘가 그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판단해서 이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그럼 얘가 진단에 대해서 뭐 합니까? 결과가 나와요. 진단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A, B, C, D 이 중에서 근데 D하고 E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전진단 등급에서. 근데 이 A, B, C가 나오면은 재건축을 못 해요. 그러면 하면은 그 진단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 세 번째는 이제 진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왜냐면
무조건 다 진단 결과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그 아파트 무조건 다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건물이라는 게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재건축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주택 수요가 부족하니까 1년 정도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저에서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게 뭐야? 4번이 결정을 합니다. 자, 결정하고 나서 이 결정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고를 한다고 칠게요. 보고를 하면 이제 얘는 자체에서 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하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6번에 취소 요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해야 돼요? 응해야 돼요? 응해야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이걸 외울 계제가 아니고 체계를 잡는 거니까 우리가 특강에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안전인단에 대한 결과에서 검토해서 시행 여부 결정은 시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업 시행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만 소유한 자나 건축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제가 재건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만 갖고 있거나 땅만 갖고 있으면 뭡니까? 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매도 청구가 됩니다. 시가로. 그 다음에 5번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죠? 시도의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조합 설립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죠. 시도의사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은.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나중에 모의고사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기출 예상되는 문제인데 그거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또 한 번 더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 대한 시행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자, 우리 이제 배웠죠. 여기다 아까 제가 표를 이렇게 써드렸죠. 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8페이지에 있는 그 표 요거 보시면서 하면 돼요. 자, 사업 방식이에요. 도시환경에서 정비관에서 도시환경에서 뭐예요? 도시환경은 환관이죠. 재개발도 환관인데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건축물을 갖다 하는 거고 이건 뭐야? 주택을 하는 거예요. 구별할 때 보기에서. 자, 보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자, 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방식을 해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수 환관 다 되죠? 예. 중에서는 시행자 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다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가 정비가에서 정비의 새로이 설치를 확대하고 스스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은 관만 되죠. 관만. 관리처분만 됩니다. 관만.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법에서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예.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방법에 따라 그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뭡니까?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죠. 이런 문제 패턴 쉽잖아요. 쉬운데 왜 틀릴까요? 외우지 못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8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의 종류, 사업의 도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어떻게 했던 간에 첫 번째는 합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듣던 그 다음에 마무리 모의고사를 하던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은 뭐여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문제풀이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구구단을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강사가
구구단을 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업의 종류,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은 일종의 뭐가 된다? 구구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8문제는 좀 중요한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험에 나올 건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거예요. 자, 18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뺐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가 정비에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당 일정비를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 이 소형주택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도심 같은 경우에 어때요? 거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도심의 가격을 국가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개입하기 어렵습니까? 국가 시장에 개입하려면요, 수입을 하면 돼요. 간단하게 고춧가루 같은 거 가격이 올라간다면 수입하면 되죠. 돼지고기 가격 올라간다면 수입하면 되죠. 그죠?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도심의 아파트가 부족하다. 주택 전세값이 폭등한다. 국가가 개입하는 방법이 첫 번째, 아파트를 수입합니까? 안 되죠. 아파트 어떻게 수입합니까? 말도 안 돼.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만약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옵니까? 그것 또한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 부동산에 대한 위치 고정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은 결국은 도심지의 주요 지역에 국가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심지에 임대 아파트를 질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지역이 이제 A라는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이 법에서는 용적률이 서울시에요. 300%까지 질 수가 있어요. 법에는. 근데 여기 이제 A 지역의 이제 조례 자치법규에서는 250%까지만 질 수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건물들은 뭘 따져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짓는 겁니다. 최대 상한선까지 못 짓게 돼 있어요. 조례를 기준으로, 그 지역 자치 조례를. 그러면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자기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걸 개무시하고, 자 보세요. 원래 250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장하고 추가로, 그렇죠? 요 부분을 불구하고 300에서 50을 더 늘리는 겁니다. 법적 최대 상한선까지.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월급 250만 원 받던 데를 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 부분을 갖다가 예, 그럼 이 건물 토지주는 이만큼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여기서 일정 비율을 요 늘어난 부분에, 그렇죠? 증가된 일정 비율을 60제곱미터 이하의 18평짜리, 알겠죠? 예, 18평짜리 이하의 24평, 예, 24평짜리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돼요. 건설을 하는데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 요만큼 비율. 그럼 얘네들은 만약에 거기서 반을 갖다가 날라갔다 그러면 그래도 27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그 중에 25만 원 떼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기부해라. 그러면 하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비는 이제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토지비는 어차피 이제 비용은 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기부 체납을 해요.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냐면, 자, 요 동네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2억이야. 알겠죠? 2억인데, 잘 보세요. 2억인데, 건축비가 1억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비가 있을 거냐. 이게 토지비가 1억이야. 그러면 지금 토지는 공짜로 그냥 까고 준대요. 까고 주니까 왜? 이건 하죠. 그럼 얼마의 임대 아파트를 질 수 있어요? 1억에 공급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서 이걸 갖다가 시도에게 뭐예요? 매입을 시켜요. 우선적으로. 그럼 시도는 서울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뭘 사용하냐?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은 10년짜리 임대주택이에요. 전세주택을 갖다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도심의 중심지인 핵심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보다 한 80% 가격으로 싸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전세 가격을 하락시킬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장기 전세를 활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또 안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을 거고, 그렇죠? 하고 이제 요게 이제 수도권을 보면은 수도권에서 이제 좀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이 있어요. 웬만하면 오지 마라 이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값이 굉장히 비싼 거죠.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있어요. 그럼 이 봤을 때 과밀 억제 권역 바깥은 아파트가 많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잖아. 그래갖고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둘 다 0에서부터 75% 이하의 범위에서, 즉 75% 이하라는 얘기는 뭐야? 요 늘어난 50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 극단적으로 여러분 계산이 편하게 하면 원래 200인데, 자 200인데 이제 여기 100을 늘렸다. 그럼 여기 100으로 되잖아. 그러면 100이면 얼마야? 0에서 75%면 용적률 75%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서 얼마야? 75만 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0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별로 빈집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야? 0으로 때리는 거지. 왜? 과밀 억제 권역 바깥은 좀 한가하니까.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30에서 50% 범위를 해요. 알겠죠? 30에서 50% 범위. 알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은 더 집이 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50에서 75%가 되는 거예요. 비율을 소형주택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실 때는 봐봐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할 때가 제일 적어. 그래서 사모예요. 사모님 할 때 사모, 그렇죠? 그렇죠? 3호, 7호, 75에 5, 그 다음에 7호. 그렇죠? 예. 외우실 때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하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왜냐면 소형 평형이 나오게 되면 전체 분위기가 뭐야? 가난한 동네로 인식되잖아. 그래서 사모님이 저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사모님이 반 이상 대가를 치러야겠네요. 이렇게 한다고. 알겠어요? 그렇죠? 치러야겠네요. 근데 과밀 억제 권역 바뀔 때는 뭐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사모님 반 이상 치를 수가 있네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럼 시험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예.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이라 재개발 사업도 적용한다. 맞죠? 1번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공급되는 소형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바꿉니다. 60 기억해내세요. 85가 아니라 60. 이런 60을 과밀 억제 권역을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따른, 그렇죠? 예. 에서 대해서만 적용한다. 틀렸죠? 왜? 주택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과밀 억제 권역 바깥에서 하는 것도 뭐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인데 그 가로 부분도 중요합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뭐냐면 화살표치고 뉴타운법이라고요. 뉴타운법은요. 뉴타운법 안에서 따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된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뉴타운법에서는 뉴타운법 안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이 법하고 중복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과밀억제 권역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모님이죠. 사모. 됐죠? 그다음에 5번에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서는 대통령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뭐예요? 시도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됐어요. 됐죠? 예, 그러면 제가 뒤에 이제 잘 써놨죠. 자, 거기 이제 문제 해설 부분 볼게요.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건설, 그쵸? 과밀 억제 권역, 재건축 재개발, 그죠? 재정비 촉진지구는 제외된다. 왜? 그건 별도로 하니까. 이게 뉴타운법에 의한 거는 뉴타운법을 한다. 1호 2의 재건축 재개발구역, 시도지역을 전하는 지역이다. 자, 그럼 거기 뭐예요? 그림 보면 소형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부속 용적률 완화해서 이만큼 화살표 쳐진 부분이 있죠? 요만큼이 시프트 된 부분이에요. 시프트 올라간 부분인데,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뭐야 200밖에 안 되는데 300까지 올려버리는 거죠. 법적 상한선 용적률까지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적용 제외된다는 얘기는 뭐야? 특혜를 준다는 거야. 특혜. 적용제 특혜가 뭐냐면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받아야 안 받아? 안 받죠? 그리고 정비계획상 허용대 대수 제한도 안 받아요. 왜?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왜? 더 많이 짓는 이유가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1번과 2번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과 정비계획 확정의 허용세도 제한 둘 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 제외하고 그럼 얼마만큼이 이제 하느냐? 법적 상한에서 용적률 뺀 용적률의 다음 비율은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정한 용적률이 게 뭐냐면 정비계에서 정한 용적률 200이야. 법적 상한선은 뭐야? 300이야. 그럼 법적 상한선을 정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300에서 200 빼면 100 남잖아. 만약에 이게 250이고 200이면 50이 남는 거야. 그 50에서 비율상으로 뭐라고? 그쵸. 과밀억제를 안에서 하는 재건축은 사모님 반 이상 치러야 되겠네요. 그래서 50 이상 75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 아웃. 그쵸. 재건축 제거할 때는 뭐야? 0에서부터 75 이하가 되는 거야. 위 비율의 주거점유 60%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된다. 그럼 뭐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 이게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그래갖고 10년짜리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용역 많아야 되는데 토지는 뭐라 그랬어요? 기부 체납한다 그랬죠. 토지값은 안 받는 거야. 예, 됐어요. 자, 그럼 인수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국수, 구청 등은 토지주택공사인데 원칙적인 그 인수자가 공공인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권자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공급 가격은 공공건설의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로 아까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건축비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고 토지비는 뭐야? 기부 체납한 걸로 본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암기하지 아니하면 뭐 이해고 뭐 간에 사실은 이해가 필요가 없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계속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뭐 흐름이다, 뭐 아니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득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게 뭐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안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정리하면 뭐 하겠어요? 머릿속에 시험 문제를 못 푸는데. 결국 암기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공법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암기가 안 되면 공법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요령들이 있잖아요. 요령들을 좀 약간 유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모두 고르면 자, 모두 고르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예, 다 됐던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있었던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문제, 기출문제가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원래 재건축만 했었는데 재개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의 문제를 뭐예요? 요즘 문제에 맞게 변형해서 예,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 공급하고 환지, 환관. 그렇죠? 예.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야? 스스환관이니까 다 되죠. 그렇죠? 예, 스스환관 이제 기역번 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은 뭐야? 스스환관이에요, 환관이에요. 환관이니까 되죠. 니은번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안 되죠. 디귿번 아웃.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죠. 그렇죠? 예, 주택이나 건축물이잖아요. 주택이나 건축물이니까 도시환경 되는 거 환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예요? 주스죠, 주스. 그렇죠? 주거환경 관리는 주스. 가로태 뭐예요? 가관이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표가 있죠. 예, 밑에 표를 보고 공부하시면 뭐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예.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겠으면은 리얼 번호는 안 들어갑니다. 왜? 건축물을 공급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죠? 예, 그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20번 문제를 2개나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한 문제를 더 넣어야 되는데 뭘 넣을까 해가지고 넣었는데 아마 우리 자료가 들어갔을 때 변경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문제를 푸는 건 뭐 순서에 따라 푸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아까 관리처분 계획을 짜죠. 그럼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얘기야? 분양설계죠. 분양설계는 뭐야? 몇 동은 몇 통 주고 몇 동은 몇 통 주는데 두 번째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 통지를 했어요. 아까 통지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요 아파트 때려 부시고 요걸 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동호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A가 가져갈 집, 요건 B가 가져갈 집, 요건 C가 가져갈 집, 요건 나머지 일반 분양을 할 집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소 성명은 당연히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 알아야지 연락해서 집 가져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데이트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얘네들이 받을 아파트 요거 있죠. 이거 뭐냐? 분양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여기 중에서 32평형도 있을 수 있고 37평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렇죠? 그럼 분양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A는 32평형 원했고 만약에 B는 31평 원했다면 분양가가 다르니까 분양가는 표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분양가. 그 네 번째가 뭐냐면 분양 대상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의 명세 및 관리처분기인가 구시. 자, 요게 뭐냐면 종전가예요. 이 종전가가 뭐냐면요. 자, 결국은 내가 이 아파트를 받을 때 이 아파트가 3억 3천이다. 그 3억 3천을 다 내나요?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5층짜리 아파트. 예? 요 5층짜리 아파트 요 가격의 가격이 있죠. 이 가격. 이 가격과 이 2억이다. 2억으로 계산했다. 그럼 얼마예요? 추가 분담금은 1억 3천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전가가 나와 있어야지만 차액만 부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중에서 안 받는다 그랬던 사람들은 청산되잖아요. 청산되는 사람도 2억 가치를 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가를 받기 전에 청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산될 때의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늦은 시점인데 그 낮은 시점이 뭐예요? 사업시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때에서 분양 신청, 분양 통지가 되니까, 그렇죠? 요 전에 뭐 구역 지정 시기 이때는 뭐야? 아파트 값이 쌀 수 있으니까 요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기준으로 해서 가격 평가를 해줘야 돼요. 왜? 선생님 관리처분 인가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 청산을 치잖아요. 그럼 청산하는 사람과 동일한 가치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 뭐예요? 요 시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고시가 인가가 있는 날, 사업시행하 고시가 있는 날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중도금 계약금 받는 시기 이런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한 번 20번 문제. 도시 및 중앙현 정비법상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시점이 바르게 된 것은, 자, 이런 거 잘 나옵니다.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의 정지는 언제부터 금지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건물이 철거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철거가 들어가니까 안 되죠. 됐죠? 예. 자,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부터, 그렇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뭐야? 건물을 사용할 수 없죠. 청산구의 소멸시효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의 그날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청산금이 확정되니까 권리가 소멸을 내면 권리가 먼저 발생해야지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다음 날부터. 틀렸어요. 예, 다음 날부터 5년.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언제부터 하냐면, 이 조합의 시공자 선정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예. 예. 경기 입찰 방식으로.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은 언제예요?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하려면요, 분양 신청이 끝나야 되죠. 만료가 돼야지만이 관리처분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야지 라면 먹을 사람 손 들어야 손 내려야죠. 건축물의 철거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야지만이 철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관계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문제풀이 할 때 또 한번 강조해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비법까지 봤는데요. 정비법까지 봤는데, 정비법은 6문제 중에서 적어도 3문제를 득점해야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의 종류, 사업의 방법, 사업의 성격에 관계된 거, 우리 프린트문에 이 부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부분, 구역 지정 해제에서 조합이 나오면 몇 년? 2년. 아니죠. 3년이죠.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조합과 추진위가 같이 나오면 뭐요? 추진위원회 기준에서 2년. 그 다음에 도시환경은 5년. 그 다음에 스스로는 15분의 3분의 2. 그렇죠?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재건축, 재개발의 소형주택의 건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도심의 핵심 지역의 역세권 주변에 주거난을, 도심의 주거난을 갖다가 그 세입자, 전세주택의 전세주택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사용해야 돼요. 시프트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려가지고 평수를 올려서, 그러니까 즉 높이를 올려서 공공 부분이 그 부분 일부를 흡수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비법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문제풀이에서 그죠? 6, 7월달, 7, 8월달 문제풀이에서 또 우리가 또 만나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강의에서는 큰 맥을 잡아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또 세세하고 세밀한 건 또 문제풀이, 5월, 6월달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자세히 또 다뤄줄 거예요. 이 문제 또한 저 2문제 이상 풀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